네, 그러면 발표를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화학습과 자동차 분야에서의 적용 사례를 소개할 18학번 안태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강화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건데 내부적으로 이게 학습시킨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강화학습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렇다면 자동차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강화학습에 대한 소개입니다. 강화학습은 이제 머신러닝의 일종인데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비지도 학습인데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들의 이제 구조를 파악하고 저희가 사람이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특성들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도 학습이 있는데 지도 학습은 이제 입력에 대한 정답이 있는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어떤 데이터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류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추정하는 회기 작업 같은 것에 사용되는 것이 지도 학습입니다. 이런 두 가지 학습에 대해서는 먼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킬 때 정적인 데이터셋이 필요를 하는데 강화학습의 경우에는 그런 정적인 데이터셋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동적 환경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환경이라는 것을 같이 준비해 주어야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강화학습은 이렇게 두 가지의 학습과는 다르게 동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동 시퀀스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강화학습에서는 이제 정적인 데이터셋이 필요 없는 대신에 환경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시면 강화학습은 이렇게 크게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라고 볼 수 있고, 인바이러먼트라 하면은 그 에이전트가 이제 존재하는 그 시스템이나 이제 여러 가지 외부 환경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경우에는 이렇게 에이전트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최적의 행동 시퀀스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트가 환경으로부터 이제 관측값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시스템 상태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입력이 주어졌을 때 현재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액션에 해당하고, 이렇게 에이전트가 행동을 취하게 되면은 인바이러먼트는 그 액션이 얼마나 적합했는가를 판단을 해서 이 리워드라는 값으로 에이전트에게 되돌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에이전트는 이렇게 리워드 값을 받고 이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직전에 취했던 행동이 이제 그 상태에서 얼마나 적합한가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에이전트는 이제 환경에서 특정 상태가 주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러한 정책을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강화학습의 이제 기법을 이제 크게 살펴보면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델 프리 강화학습과 이제 모델 베이스드 강화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델 프리 강화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에이전트가 환경에 대한 이제 환경과 관련된 지식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농구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이제 A라는 선수와 이제 B라는 선수가 1대1 경기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A 선수는 이제 B라는 선수를 아예 처음을 봐서 이제 A 선수가 어떤 유형의 선수이고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경기를 진행하게 되면은 경기를 진행하면서 이제 B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게 되고, 그럼 이제 B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져가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파악을 해 나가기까지 이제 B 선수의 이제 플레이를 지켜보고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모델 프리 강화학습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 보면서 이제 그에 따른 리워드 값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도 이렇게 강화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이제 모델 베이스드 강화학습은 이번에는 A 선수가 이제 B 선수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B 선수의 경우에는 이제 3점 슛을 잘 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위주로 이제 플레이한다면은
A라는 선수는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은 이제 B 선수가 3점 슛을 쏘지 못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뭐 방해를 시도할 수 있고 뭐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게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이제 모델 에이전트가 환경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모델 베이스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것과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이제 모델 프리에서는 이제 에이전트가 더 넓은 범위의 액션을 탐색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하는 반면에, 모델 베이스드 강화학습은 이렇게 사전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필요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탐색을 줄여서 학습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봤을 때 모델 가장 뭐 널리 사용되는 것을 하면 이제 모델 프리로도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고, 뭐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모델 베이스들을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보상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상 함수는 에이전트가 취한 액션이 얼마나 적합했는가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바이러먼트 측면에서 본다면은 스테이트와 액션의 입력을 받아서 이제 리워드 값을 출력해주는 일종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는 이런 리워드 값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이제 액션을 출력하는 정책을 수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보상 함수가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했을 때 성능을 이제 판가름짓는 이제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상 함수를 설계할 때는 이제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크게는 뭐 중간 보상, 희소 보상, 그리고 말미 보상으로 여러 가지 보상 값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 보상이라 한다면은 이제 에이전트가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는 이제 작은 보상을 의미하는데, 이 보상을 통해서 중간 보상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이끄는 그런 안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소 보상에는 이제 특정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주어지는 보상으로, 만약에 에이전트가 이제 특정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고 싶다면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높은 보상을 주어서 그러한 행동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미 보상은 에피소드가 종료되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게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워킹 로봇을 제어하는 환경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는 그러면 이제 로봇의 각 관절을 제어하는 모터에 대해서 이 토크 커맨드를 이제 전달해서 모터를 구동하고 로봇이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로에 대해서만 로봇이 이제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보상 함수를 설계한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로봇은 이제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절을 뭐 이상하게 움직여서라도 이렇게 보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기존의 걷는 방법과는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상 함수를 조금 더 다르게 설계를 해줘야 하는데, 해당 예시에서 살펴보는 보상은 이제 이러한 수식과 같습니다. 이러한 수식 자체를 보기보다는 이제 각각 이제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한 이제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앞으로 가는 것 이외에도 뭐 로봇이 기어간다거나 뭐 굴러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로봇의 몸통의 높이가 일정 이상이 되면은 뭐 높은 보상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관절을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였을 때 뭐 높은 보상을 준다던가, 그리고 뭐 X축 경로 이외에도 뭐 Y축 경로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서 보상 함수를 설계하게 되면은 로봇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이렇게 목표 지점까지 잘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해당 예시를 조금 더 살펴보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워킹 로봇과 관련된 예제들과 이제 시뮬레이션 영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상 함수가 이제 저희가 에이전트를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강화학습이 그렇다면 자동차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강화학습은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알파고와 같은 그런 게임 플레이어 에이전트로서 이제 학습이 될 수도 있는데, 앞선 예시와 마찬가지로 뭐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어 시스템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그림은 피드백 제어라고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돌아가게끔 하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컨트롤러는 이제 어떤 액션을 시스템이 이제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끔 이제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받아들여서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상태를 다시 한번 읽어드려서 이제 레퍼런스와 비교를 하고 그 오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제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피드백 제어라고 볼 수 있는데 피드백 제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강화학습과 어느 정도 매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에이전트, 그리고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엔바이러먼트, 그리고 이제 리워드의 경우에는 레퍼런스와 다시 측정한 시스템의 상태가 오차를 계산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적으면 이제 높은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뭐 강화학습은 게임과 같은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좋은 사람을 이기기 위한 학습 용도로 이제 학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제어 분야에서도 이제 높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분야인데 앞 차량과 이제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나 아니면 이제 교통 상황에 맞춰서 성공적으로 이제 차선을 변경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고, 이렇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연비를 최적화하는 분야에서도 이렇게 강화학습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교차로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랑 인프라 이제 교차로 간 이제 통신을 수행해서 교차로의 전방에 이제 내가 지나갈 교차로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교차로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속도 프로파일을 최적화해서 이제 연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는 이제 그러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각각 다른 특성을 갖는 이제 에너지원들에 대해서 뭐 동력을 분배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전력 부하를 분배하는 그런 분배를 통해서 이 분배하는 알고리즘을 강화학습으로 대처하여서 이제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보통 모터와 엔진을 살펴보면은 이들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터의 경우에는 뭐 구동되기 시작한 이제 직후부터 이제 바로 높은 토크를 낼 수 있는 반면에 엔진의 경우에는 이제 최고 토크를 낼 수 있는 효율이 높은 구간이 조금 다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스케줄링해서 어떤 구간에서는 이제 뭐 모터를 많이 쓰고 어떤 구간에서는 뭐 엔진을 많이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케줄링 할 때 강화학습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기 차량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에너지 팩을 가지는 경우에서 이제 그 에너지원들 간에 이제 부하를 분배해 주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배터리와 그리고 울트라 커패시터를 가지는 에너지 팩을 가지는 차량에서 이제 이들의 간에 부하를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로 이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라 하면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울트라 커패시터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파워 덴시티를 가지고 있는데, 파워 덴시티를 하면은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경우에는 높은 에너지 밀도 하지만 적은 캐퍼시터에 비해서는 작은 파워 밀도,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이제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제 노화 현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여러 대에서 성능이 감소하게 되는데 캐퍼시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캐퍼시터의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고 이제 높은 자가 방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제 많이 저장하거나 이제 오래 저장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이제 높은 파워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전류에도 이제 충분히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배터리와 비교해서 이제 성능이 많기 때문에 급격한 전력 공급에 사용하면 이렇게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터리와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을 함께 사용하고 이들 간에 이제 부하를 적절하게 분배해줄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은 이제 자동차 에너지 효율이나 뭐 주행거리 같은 것들을 많이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들 간에 이제 부하를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하를 분배하는 전략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장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룰 베이스드 기반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최적화 기반의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습 기반의 방법이 있습니다. 룰 베이스의 경우에는 뭐 우선 구현이 간단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상용차에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티메이션 최적화 기반의 방법은 앞선 발표자가 말했던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해당 기법을 사용하면은 이제 전역 최적화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려면 이제 제가 자동차가 주행하라고 하는 이제 전체 주행 사이클이 먼저 주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게 쪼갠 다음에 이제 최적키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최적 커맨드를 부하를 분배시켜 줘야 되는 이제 차량에는 사용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법의 경우에는 최적키를 찾을 수 있지만 실시간 제어에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러닝 베이스드 기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화학습을 적용한 방법입니다. 강화학습을 적용하면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처럼 이제 전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이제 액션을 출력하기 때문에 실시간 제어에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반복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강화학습을 이용한 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을 진행하려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실제 환경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뮬레이션 상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강화학습을 적용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뭐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단은 뭐 자율주행만 예시를 봐도 학습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사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비용이라던가 뭐 시간 이제 아니면 안전이라던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을 이제 수식으로 모델링하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바이러먼트를 구성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환경을 구성한 다음에 강화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러면은 강화학습이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제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제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이제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매트랩이나 심스케이프, 시뮬링크와 같은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고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쉽게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예제의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설계한 모델인데 차량 전체를 모델링한 것은 아니고 이제 배터리와 울트라 캐퍼시터 하이브리드 에너지 팩만 모델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이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들어갈 이제 이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해당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부 박스가 배터리와 캐퍼시터가 들어간 에너지 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디맨드가 이제 컨트롤러로 주어지게 되면은 강화학습 기반의 EMS가 배터리 캐퍼시터 간의 이제 부하 분배를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상태를 다시 측정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에이전트에게 돌려주는 이렇게 인바이러먼트와 에이전트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RL 베이스드 EMS 블럭이 있는데 블럭 내부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이전트 블럭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스크립트로 에이전트를 생성한 다음에 블럭 내부에서 이제 파라미터로 지정해 줄 수가 있고 이렇게 옵저베이션과 이제 리워드 그리고 시뮬레이션 종료 신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게 되고 에이전트는 블럭은 이런 입력들을 받아서 액션을 출력을 해 주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액션에서 이제 두 가지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배터리가 담당할 부하의 비율과 캐퍼시터가 담당할 부하의 비율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해당 블럭에서는 이제 리워드 값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 리워드의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고려해 가지고 코드 수준에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리워드 값을 계산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에이전트 입력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이전트와 이제 보상함수 설계 그리고 환경까지 준비가 끝냈다면 이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 디자이너라는 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툴을 사용하면 이제 직접 코드 수준에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GUI를 기반으로 해서 값들을 설정하고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에이전트에 있는 내부 신경망 파라미터라든가 아니면 훈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훈련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마치고 훈련을 진행하고 나면은 이렇게 훈련 결과 그래프가 보여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피소드가 반복됨에 따라서 점점 더 리워드를 높은 방향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네, 이처럼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면은 쉽게 강화학습 환경을 구성을 할 수 있고
그 학습된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바탕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다면 이제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9회 SE콘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